자기애적인 공급원이라. 나르시시즘 바로 알기. 공급원 또는 자기애적인 공급원은 나르시스트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타인의 감탄, 인정, 긍정, 관심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용어다. 나르시스트에게 공급원은 마약과 같으며 공급원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한번 물러서게 된다. 그들은 보상이나 여러 유형의 인정을 통해서 공급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내면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들의 공급원은 항상 외부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한다. 소셜미디어는 나르시스트가 필수적으로 원하는 공급원을 받을 수 있는 안식처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이 돋보이는 사진을 올릴 것이다. 부정적인 관심조차 그들에게 인류가 된다. 관심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댓글을 조작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기 때문에 자기 사진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부정적인 관심을 받으면 피해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공급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들이 친구나 지지자로 보이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이유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공급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급원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공급을 나르시시스트적인 공급을 만든다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의존하게 하는 사람, 나르시시즘의 세계에서 이네이블러는 대개 이네이블러라는 것은 조정자라는 뜻으로 본인은 상대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사람은 대개 나르시시스트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이다. 나르시시즘 학대를 치료 중인 사람들은 이네이블러를 날아다니는 원숭이라고 부른다. 알다시피 하늘을 나는 원숭이는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서쪽 마녀를 지키며 그녀의 명령을 수행했던 동물이다. 이네이블러는 나르시스트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자기애적인 성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네이블러는 공동의존적이거나 쉽게 휘둘리는 성격의 친구일 수 있다. 이는 보통 나르시스트에게만 나타나는 형태의 우정이다. 왜냐하면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맡을 정도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쉽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이네이블러는 자신의 예속에서 나르시스트에 공격당하는 희생자가 되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옹호할 것이다. 나르시스트에게 굴복함으로써 이네이블러는 보호를 받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 특별한 지위는 나르시스트가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네이블러의 충성은 그들이 갈구하는 나르시스트의 칭찬과 애정으로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나르시스트의 지위를 인지하고 있다. 이는 이네이블러가 나르시스트의 그 작은 페르소나를 어느 정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네이블러는 나르시스트를 보호함으로써 특권과 위신을 획득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나르시스트의 분노에 굴복한다. 오히려 아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며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이네이블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르시스트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르시스트의 나쁜 행동과 모욕, 분노를 참아내는 사람들까지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부모가 그들을 많은 병적인 관계에 사로잡혀 아이들을 방치된 상태로 두거나 재물을 쌓는다는 뜻이다. 이네이블러 분별하기. 이네이블러는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유지시켜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내 이글라 나르시스트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우울감을 느낄 때 이내 이글라는 평온하고 감정적으로 덜 피곤해야 한다. 또 나르시스트에게 상당한 건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내 이글라가 그들의 가면이 벗겨진 취약한 순간을 주로 보기 때문이다. 이내 이글라를 파악하려면 그들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는 나르시스트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소모된다. 따라서 이내 이글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인내심이라 그들의 욕구에 공감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여러분의 아빠가 이네이블러라면 아빠가 나르시스트 엄마에게 공감과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대개 밖으로 밀려난다. 아이들은 나르시스트와 이네이블러 부모에게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네이블러는 아이들이 나르시스트 엄마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이네이블러는 나르시스트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엄마의 학대로 보이는 반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르시스트의 안위를 가장 우선시한다. 그들이 아이의 행복과 안전을 희생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다음은 이네이블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의 목록이다. 나르시스트가 아이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때 사용된다. 나르시스트 엄마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보통 이네이블러는 엄마의 행동에서 아이의 민감성으로 초점을 옮긴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다음 문장을 적어도 4개 이상 말해성을 알아차렸다면 바로 그 사람을 이네이블러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너무 기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네가 강해져야지. 엄마가 이런 식인 거 알고 있잖아. 엄마 신기 건드리지 마. 내가 엄마를 울렸잖니. 가서 사과해.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관계. 우리는 모두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독특한지를 알아보았다. 상상된 유대감은 모든 아이에게 파괴적이다. 하지만 유대감이 아이에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나 나르시스트의 음모를 둔 딸에게 특히 잔인한 일이다. 딸은 자신의 성취와 그 결과물이 엄마에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의해 평가된다. 엄마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없다. 딸은 항상 엄마의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랑은 찰나일 뿐이다. 엄마를 기쁘게 하고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딸은 생존 메커니즘처럼 특이한 행동을 보이며 상황에 적응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긍정적인 반응과 인정을 받으려고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의무적으로 집안을 청소할 수도 있다. 혹은 내면에서 느껴지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회피하려고 물질적인 것으로 눈을 돌릴지도 모른다. 또한 다른 사랑을 받는다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오래가지 못할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쉽다.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대개 자기 돌봄 문제로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하는 기본적인 행위들을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규칙적인 샤워,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체내 수분 유지, 일정한 수면 시간 확보 등의 행위들이다.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보통 우울 증상을 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놀랍지가 않다. 우울증을 앓는 많은 이들 역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강력한 지지 체계를 갖추지 않는 이상 딸은 스스로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학습된 행동을 거스르는 방향의 격려를 받아야 한다. 딸이 자신은 괜찮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딸은 마침내 운동 수업을 가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내내 이 시간에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딸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업무를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느낀다.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생각.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가? 임성이들은 성인이 된 나르시스트의 딸들이 마침내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으려 할 때 이런 장면을 빈밀하게 목격한다. 치료를 받을 때 여성들은 기침을 하거나 다음 상담 약속이 언제인지 묻는 일까지 모든 일에 사과한다. 이 여성들은 일찍부터 잘못을 했던 안 했던 본인에게 비난이 온다는 사실을 배웠다.
자기 자신을 방관하고 소진되는 상태를 피하려고 일단 사회에서 갈등을 건드리는 습관을 들인 것이다. 이런 성의 함정은 딸들이 실제로 많은 문제가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나르시스트 딸은 본인이 다르게 행동했거나 다른 사람이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졌으려고 믿는다. 자신의 엄마의 부모의 분노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며 엄마를 자극한 것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엄마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 결국 딸은 엄마와 인에이블러의 거짓말과 왜곡을 내면 깊이 새긴다. 앞서서 애착 유형을 논의할 때 보았듯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나중에 딸이 맺는 인간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는 연애관계뿐만 아니라 우정이나 직업상 만드는 동료들에게도 해당한다.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순종적인 역할을 맡도록 학습해왔다. 성장기의 엄마와 맺었던 관계처럼 딸은 과장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금요일 밤에 콘서트에 갈 수 있도록 자원해서 원치 않는 교대 근무를 맡을 수도 있다. 반응과 같은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웃들이 2주간 휴가를 떠날 때 강아지나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딸이 관계가 두려워 다른 모든 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학습된 행동이다. 이 행동은 자주 격렬한 분노로 이어지는데 결국 딸은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사회적인 연결을 필요로 하면서도 무시당하는 익숙한 느낌에 분개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후에 발병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많이들 익숙하다. 그런데 PTSD의 진단 기준은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나를 포함한 심리치료사들은 대부분 좁은 의미의 PTSD보다 복합 PTSD라고 불리는 CPTSD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면서 더 자주 목격한다. CPTSD를 가진 사람들은 과잉 경계, 또 침투적인 사고, 혹은 악몽이나 정신이 굳어서 흐려지는 현상인 정서적인 둔마 등을 포함하는 PTSD 일부 증상을 공유한다. 하지만 CPTSD의 감정 조절, 불가, 불안정한 관계, 해리,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 등 PTSD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추가 증상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더는 견딜 수 없어 사람들을 치료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 증상들이다. 우울과 불안은 PTSD와 또 PTSD에 내재한다. 나르시스트 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두 장애와 관련된 증상들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외상 장애가 있다면 우울과 불안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매우 심각한 나르시즘의 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다양한 약을 가하다 복용해왔다. 그러나 증상은 결코 완화되지 못했다. 약물 치료는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는다. 약물들은 평생 조건을 걸어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을 배웠다. 기억하겠지만 어린 딸의 요구는 측정되지 않았고 이는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딸이 성장하면서 불신은 그녀가 맺은 관계의 기저에 자리 잡는다. 이네이블러를 연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해도 딸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네이블러는 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신을 방치하는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된 불신은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관계와 기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건강한 연애를 할 때조차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진지한 관계가 아니면 관계를 돌볼 가치가 없다고 확신해서 상처를 받기 전에 떠날지도 모른다.
필연적으로 자신이 상처를 받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관계를 서 있음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다.